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으로 2024년 신년 운세 추출하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년 운세는 저희가 네이버에서 신년 운세 검색어 키워드를 입력을 하였을 때 나오는 자신의 신년 운세를 체크할 때 보통 사용하는 그 사이트에서 정보를 추출할 거고요. 이번 시간의 목적은 자동으로 이제 키워드가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건데요. 신년 운세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썬 문법과 웹크롤링을 학습하는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 진행해오던 게 이제 웹크롤링 학습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웹크롤링은 굉장히 쉬운 편이고 간단한 건데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비슷한 유형의 과제들을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크롤링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익히도록 제가 매번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셀레니움과 타임과 R은 이제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쓸 때 쓰는 거고요.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셀레니움은 우리가 페이지가 완전히 떴을 때 거기서 일단 정보를 가져오기에 추출하기 위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 페이지를 완전히 뜰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타임슬립을 써가지고 우리가 페이지가 완전히 렌더링이 될 때까지 2초든 5초든 시간을 넣어주는 게 우리가 그 목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텍스트라고 했을 때 이 텍스트 안에 이 가운데 글자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스트립이라는 함수를 써서 제거가 안 됩니다. 스트립은 양쪽의 글자들을 날려줄 때 공백이나 글자들을 그러니까 공백을 날려줄 때죠. 공백을 제거해 줄 때 쓸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있는 글자들은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R이라는 정규 표현식을 Regular Expression의 약자죠. 이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삭제를 해주려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텍스트라는 정보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사용 문법은 이렇게 while, if, else, diff, dictionary 이 네 가지를 쓰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까지 쓸 수 있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while은 왜 쓰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지금 문법까지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while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사용자한테 YYYYMMDD 해가지고 생년월일을 물어볼 때 우리가 물어보고 질문을 했는데 8글자이고 숫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사용자한테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다시 되물으려고 할 때 무한 방문문을 쓸 때 활용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신년 운세 그 사이트에 이제 남자, 메일 또는 피메일이라고 남자, 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체크를 우리가 당신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면 M, 여성이면 F라든지 아니면 W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끔 유도를 할 때 잘못된 경우에 잘못 입력됐을 경우에는 M이나 F가 아니라 X라든지 아니면 다른 A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입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무한 반복문인 while의 true문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if와 else는 여러분들 이 글자가 8글자이고 숫자인지 그리고 여기 M인지 F인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if문 즉 while문 안에서의 이제 조건문을 걸어줄 때 쓰는 거고요. def는 여러분들께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함수라는 거는 어떠한 인풋 값이 들어가면 출력 값으로 어떠한 이 가운데에 있는 펑션 안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어떤 이제 펑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흔히 따지는 a 더하기 b가 됐을 수 있고 a 또는 a 곱하기 b가 됐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a라는 값을 넣고 a라는 값을 1을 넣고 b라는 값을 2를 넣었을 때 이 여기에 결과값이 3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또는 이제 곱하기의 경우에는 2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함수고요. 함수를 쓰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코드를 간소화하고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함수를 쓰지 않으면 같은 코드를 50줄짜리 코드를 계속 호출할 때마다 다시 50번을 불러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이렇게 쓴다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흔하게 말하는 스파게티 코드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우리가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쓰면서 매우 편리하게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요. 딕셔너리는 마지막으로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에 M이면은 남자, 이렇게 있죠. M이면 키, value하고 키, 키1 이렇게 할게요. value 1, 키2, value 2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즉 키1과 value 값이 이렇게 세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에는 M이 될 거고 뒤에는 F female이 돼서 여기서 M이면 남자, F면 여자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내가 M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남자라는 게 출력이 될 수 있게끔 당신은 남자입니다. 당신은 2000년 1월 2일생의 남성입니다. 당신의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출력문에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이제 키 값을 입력을 받았을 때 그 밸류 값으로 출력을 하게끔 위한 게 우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간단히 드렸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우선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인스톨을 해주셔야 돼요. 셀레늄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셀레늄 해주시고 웹드라이버 매니저는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드라이브가 생성되고 설치가 되고 거기서 그 해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인터넷에 자동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적으로 웹드라이버 매니저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거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이걸 복사해 가지고 터미널에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하면 저는 이제 already satisfied 해가지고 이미 만족된다고 해서 실행이 설치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가 안 된 분들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임포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정보를 임포트를 하는데 자, 여기서 RE가 아직 안 된 거는 제가 지금 아직 안 쓰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쓰게 된다면 여기에 활성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임포트 타임처럼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쓸 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크롬 옵션은 아무것도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어떠한 옵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체도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인스톨이라는 게 크롬 드라이버의 어떠한 이제 내용들을 이 크롬 드라이버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근데 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크롬 옵션은 우리가 넣어주진 않았지만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여기에 그냥 크롬 옵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롬 옵션은 바로 이 정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이 정보는 어떤 창 크기를 최대화할 수도 있고 창 크기 최소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 부분은 구글링 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크롬 옵션이 뭔지. 그리고 드라이버 get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드라이버 이제 홈페이지 이동하는 거죠. 브라우저가 이동 처리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신년 운세까지 찍어주는 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네이버에 그 신년 운세 사이트에 입력한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생년 원리에 입력하는 부분인데 해당 값은 srch 서치의 약자인 것 같아요. 서치 언더바 txt라는 클래스 내 아이디 이름인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정보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정보를 이제 입력을 키워드 값을 이제 클릭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때 우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입력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여성 부분을 입력을 해주는 걸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신년운세 정보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이제 신년운세 나오고 2000년 1월 2일이 하고 여자 찍히고 여기 나왔죠? 운세 보기를 누른 게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잘 찍었어요. 자, 여기까지 찍었는데 인터럽트 해가지고 이렇게 뜬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정보를 가져오긴 해야 되거든요. 자, 정보를 가져오는데 저라면은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정보를 한번 제가 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네, 일단 제가 아까 똑같은 거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고요. 우선 제가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서 검사점을 일단 찍어 주시고요. 검사점은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부분을 딱 태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부분인데, 자, 우리는 총운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찍어 볼게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찍어 보니까 어떤 게 나와요? 우선 블라인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죠? 이 블라인드 안에 어떤 게 있어요? 블라인드 안에 우리가 API, 언더바 API 안에 있고, 즉 언더바 API 안에가 이 정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건 어디 있나요? 이건 어디 있지? 나오지가 않는데, 애정운을 찍고 한번 이 정보 이거 볼까요? 애정운을 찍고 이거 한번 찍어보면 인포 지금 테이블 이쪽이 나와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정보가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보이지가 않죠. 즉 우리가 애정운을 먼저 클릭을 해주고 찍으면 여기에 우리가 정보들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근데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즉 이 언더바 API 안에 있는 정보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지금 신년 운수의 모든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먼저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정보를 먼저 API 언더바로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API 쪽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쪽이 API 쪽으로 들어가서 info inner 탭 언더 다시 패널 해가지고 클래스를 한번 찍고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께 한번 코드를 같이 입력을 해보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종료하고 이제 타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드라이버 해서 find element by id로 해볼까요? id에서 아까 뭐가 있었죠? 여기서 id가 아니네요. 클래스 해가지고 클래스에서 클래스 네임에서 API 언더바 API 하고, 그리고 여기서 find elements에서, 그쵸? 여기서 우선 이것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디테일스하고 우리가 프린트의 디테일스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API라는 정보, 클래스 네임이 API인 거라는 그 정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있긴 해요. 자, 있긴 하고 그게 지금 하나만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엘리멘트만 썼고 있긴 합니다. 그럼 그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디테일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디테일에 우리가 이제 내부 컨텐츠라는 걸로 해서 정보가 컨텐츠를 제가 뒤로 하겠습니다. 컨텐츠라는 변수를 넣고 여기에 find elements에서 그 다음에 뭐였죠? 클래스 네임이 복수계였잖아요. 복수계, 그죠? 복수계는 뭐였어요? info 공백 inner
다시 패널이 있었죠. 그럼 이 패널을 이렇게 넣고 뒤에 공백은 이렇게 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렌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즉 몇 개의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파이썬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섯 개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죠? 다섯 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다섯 개 정확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신년운세 다섯 개 총 다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컨텐트 인 컨텐츠 해가지고 제가 흔히 많이 하는 방법이죠.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씩 포문을 가져오고 컨텐츠에 텍스트를 해서 정보를 추출을 해볼게요. 자, 컨텐츠 강사님 왜 컨텐츠에 텍스트로 정보를 그냥 가져오나요? 보면은 저는 좀 사전에 본 건데 p 태그 안에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즉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인포 이제 이너 탭 패널 안에는 컨텐트 텍스트를 찍으면 총온과 밑에 있는 정보들이 다 찍히는 거예요. 텍스트가. 그래서 저라면 총온이랑 이 부분은 밑에는 다 찍고 찍힌 거 내에서 데이터 파싱, 뭐 이제 문자의 파싱을 해가지고 정보를 발라내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확률이 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신년 운세까지 찍었고 그리고 입력을 해서 실행까지 하고 하면은 자 총호는 잘 찍혔네요. 총호는 잘 찍혔어요. 그죠? 근데 총혼 뒤에는 안 찍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공백이 계속 나왔죠. 총혼 뒤에는 왜 안 찍혔을까요? 총혼 뒤에는 이 뒤에를 우리가 이제 정보를 이제 총혼까지 찍었죠. 자, 총혼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뭔지 알았어. 그죠? 씌우고 일단 자, 이 정보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애정운 뒤에 보세요. 애정운이 밑에 있는데 애정운 뒤에 P 태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찍으려면 정보를 지금 여기 이 영역까지예요. 근데 이 페이지에서는 이걸 클릭을 안 해주면 박히지가 않아요. 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누르면 이제 정보가 이제 보이죠. 이렇게. 그죠? 지금 이 태그가 지금 내용이 잡히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저 이거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인포 지금 이너 테이블 쪽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가져오려는 정보인 거 확인을 했죠. 근데 보세요. 자, 총온에 찍어 누르면 이 부분이 블럭이 되고 나머지 넌이에요. 그죠? 다시 애정원 찍어 볼게요. 이게 애정원이에요. 이 부분이 블럭이 되고 나머지 넌이에요. 그죠? 나머지 세 개 한번 다 찍어 볼게요. 금전은 한번 찍어 볼게요. 금전은 분명히 여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스타일이라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뭔가 근데 디스플레이 자체는 바뀌었어요. 그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우리가 누르면 이 지금 스타일 뒤에는 뭔가 계속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직장원을 한번 찍어볼까요? 그죠? 넌으로 바뀌고 나머지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뭔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학업 성취운 눌러보면 여기도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서 스타일이 나머지는 다 넌이고 여기만 바뀌었죠. 즉 뭔가 지금 이 부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걸 클릭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머지 총운뿐만 아니라 애정운, 금전운, 직장운 그리고 마지막 학업 성적운까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번 시간은 사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을 나머지를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이 나머지 총운뿐만 아니라 이번 시간은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총운까지는 가져온 거예요. 총운까지는. 물론 뒷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뭐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뭐 데이터에 대한 이런 이제 글자들에 대해서 이제 전처리 과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보를 추출하는 것까지는 가져왔고요. 이제 애정운, 금전운, 직장운, 학업성적운은 이걸 어떻게 클릭을 해서 어떻게 정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편한 시간에 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